자, 그러면 관점을 있는 거죠. 한번 바꿔볼게요. 얘기가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거기에 또 답이 있을 것 같거든요. 초기에는 작년에 그러니까 승리하고 나서 말하라고 캠프에 잠입한 CBS 기자가 이렇게 럽보 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이랬을 때 그럼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가 보지.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줄 서 있는데 왜 한국을 안 보냐라고 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한국에 실권자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의 특징은 실권 있는 사람을 만나서 굴복시키는 게 그 사람의 자신의 정체성이거든요. 네. 무시하다. 이번에 그럼 왜 전화를 했느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 급하다는 거고요. 첫 번째 질문, 이것도 사실 누설된 정보지만 뭐라 했냐 하면 당신 대선 나갈 거냐? 예. 또는 해석에 따라서 유력 대선 주자라고 소개받았는데 맞냐? 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 당신 영향가 있느냐? 당신 내가 지금 할 때 권한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오히려 최소한에 들어서 다음 정부로 있겠다는 식으로 하지 않고 상당 부분 미국이 양보적 자세를 보여서 트럼프는 오히려 지금의 한덕수 대행을 이용해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것에 저는 매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우리한테는 굉장히 손해죠. 예. 일단 점점 한덕수 대행이 출마 여부가 궁금해지는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다만 이제 이분의 행보에 대해서 뭐 시각을 어떤 쪽으로 보느냐.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는데 대한민국을 일단은 헌법상 현재 책임자로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뭐 탄핵 결정 그런 것이 나오기 전이었다면 본인이 답을 하기가 어려웠지만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미국 대통령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아마 통상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본인이 통상 전문가라고 본인이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사도 했고 여러 가지 총리부터 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정치인 또 총리로서 이 난국에 본인이 최소한의 업무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대권 출마 여부와 맞물리면서 뭔가 자꾸 소리가 나는데 예. 요거 뭐 일주일이면 이제 결론 날 일입니다. 사실 뭐 예. 5월 3일이면 끝날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볼 수 있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3월 24일 날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 가서 직접 트럼프가 소개하면서 약 30조 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에 뭔가 수출을 많이 하고 이제 미국에게는 적자가 많이 나는 나라 그리고 머니머신 돈 많이 번 나라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그렇지 않아도 조금 이제 자기들이 뭐 이렇게 규제를 하고 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30조 원을 한국 재벌 기업이 와서 투자하겠다고 바로 발표를 해주고 거기다가 보니까 대행정부니까 조금 더 취약해 보이고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뭔가 더 많이 빨리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로 그 장면이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아닐까 싶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중국이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보도를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145% 관세가 정해진 게 아니고 145%는 너무 높고 0%하고 사이 어디엔가 이제 중국과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돌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방이라 하더라도 가까운 나라 중에 빨리 성과를 좀 얻고 싶은 이 이제 욕망이 간절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오히려 시간을 버는 게 지금은 그래서 아까 침대 축구 표현도 하셨는데 저는 버티기 전략 쓰는 게 뭐 맞지 않냐 그렇게 보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게 왜냐하면 되게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석하에 발표한 프로젝트가 그 전에는 제일 그 작은 게 1,000억 불이었거든요. 그 TSMC가 예.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게 1,000억 불이었고 그 전에 스타게이트 이런 거는 5,000억 불이었고 근데 현대 자동차는 액수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한테는 뭐 상당한 액수이긴 하지만 210억 불밖에 안 돼서 이거 뭐 이런 작은 프로젝트인데 왜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에 백악관에서, 불러서 발표를 할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전까지의 모든 투자는 소위 말하는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겁니다. 미국이 원래부터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하이테크에 대한 분야고 현대자동차가 한 거는 그야말로 제조업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제조업이 돌아온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투자 규모는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작았지만, 그러니까 그 소프트뱅크 뭐 이런 데서도 뭐 몇천억 불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200억 불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각시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우리가 사실은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본은 뭐 이번에 1조 달러 대미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때까지 한 모든 투자가 다 하면 앞으로 조금만 더 하면 1조 달러가 뭐 된다는 거였는데 우리는 보니까 한 6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한 게 한 3천억 불 정도 투자인데 최근 2년에 한 500억 불 이상 했더라고요. 그래서 23년, 24년 두 해에 그린필드 인베스트먼트라 그래서 직접 가서 공장을 지는 그런 투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에 한 게 한국이 1위입니다. 달리 말하면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제일 많이 만들고 있는 게 한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하면 훨씬 우리가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훨씬 그 트럼프 행정부하고 협상해서 뭔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카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거에는 앞으로 우리가 잘 착안해야 되겠다는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